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와 버렸죠. 이번에 달아볼 생존자는 제5인격의 메인 히로인이자 망가져 있는 주인공, 바로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현재 유들 사이에서 단순 비주류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라는 듯 춤이나 추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요. 제5인격 귀요미들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흑우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많은 희귀스킨, 휴대폰 바로 던지게 되는 역대급 티베깅의 소유자인 만큼 수많은 유저들의 애정캐로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제5인격의 탄생과 동시에 등장한 생존자에게 수많은 이모티콘 또한 구비되어 있어 장원을 혼자 거니어도 절대 심심하지 않죠. 뉴비 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한 내리지의 역대급 광고 망가전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더불어 장원의 피바람을 불러오는 각해입니다. 단순 비주류라 무시했다가 공장장 쉴드를 실하며 뻔뻔하게 계속 어그로 끌고 있는 귀여운 뒷모습에 넋이다가 열불이 날 수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부서져 있는 의지 앞에서 깐죽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대 꼭 때려주고 싶은 게 정원사의 매력이죠. 우령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면서도 운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범한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딱인데요. 처음 접하게 되는 뉴비의 대명사인 만큼 이번에는 정원사에 대해 가볍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패치가 또 진행되면서 정원사가 버프도 받았기 때문에 그 점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정원사는 이런 아이구나 한번 짚어가는 용도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정원사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동그라미가 몸을 감싸는데요. 이건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정원사의 아빠인 공장장이 원격으로 딸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일종의 보호막이죠. 공장장으로 때려보면 아주 시원하게 날아가는 모순이긴 하지만 이 쉴드는 정원사의 필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원사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쉴드가 발동되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어떤 감시의 공격도 다 막아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가 딱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감시자 바퀴입니다. 초고속 드리프트를 시전하는 카트라이더에 맞으면 가시 스택이 쌓이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쉴드는 감시의 스킬들도 공격으로 간주하기에 바퀴가 밀고 들어오면 보호막이 대신 터집니다. 하지만 가시 스택이 원거리 폭발로 터질 때는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개비스콘입니다. 정원사의 쉴드는 아이스크림을 막지 못하는데요. 정원사가 좋아하는 게 아닐까, 바닐라든 초코든 종류에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처럼 추가 스킬을 가진 감시자들은 직접 공격하지 않고 스킬로 보호막을 없애고 싶어 하는데 평타로 보호막을 없애면 후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되도록 스킬은 피해주는 게 중요하죠. 보호막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선 게임 시작과 동시에 50초 동안 보호막이 자동으로 한 번 발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반 감시로부터 한 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쿨타임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원사 본인이 스스로 보호막을 씌워내야 하는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2초 동안 가만히 서 있으면 정원사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르는데요. 전화하는 도중에 움직이면 전화가 끊기니까 꼭 주의해줘야 하죠. 이처럼 아빠 찬스는 사용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자동으로 발동돼 버린다거나 잘못 움직여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원사는 한시라도 몸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감시자가 와서 몰래 숨었을 때도 아빠가 자꾸 눈치 없이 전화 걸기 때문에 항상 꼼지락대야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딸 걱정을 하는 아빠의 전화를 차단하는 기능이 제공됐기 때문인데요. 공장장 아이콘을 눌러 언제든 원할 때 실수 없이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조정됐습니다. 스텔스할 땐 꺼두고 필요할 때만 킬 수 있는 편의성을 고려해준 것이죠. 또한 정원사는 보호막을 사용하려고만 하면 감시자한테 공격당해 끊기기 일쑤였는데 이 부분도 살짝 개선되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걸다가 누가 때려서 도중에 끊기게 되면 다음번 전화할 때 이전에 끊겼던 회상 진도가 계승됩니다. 뭔 소리냐? 아슬아슬하게 보호막 사용에 실패한 경우 어느 정도 충전해놨던 그 게이지가 다음번 사용 때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최대 1.5초까지 계승이 되는데 여기서 전화 차단 기능을 함께 활용해 볼 수 있겠죠. 타이밍 계산에 실패해 보호막이 도중에 끊겼으면 이렇게 아이콘을 꺼두고 게이지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구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칼보엉이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정원사의 보호막은 수명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50초 동안 안전을 보장해주지만 아빠 찬스는 딱 5초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빠르게 써버리면 안 쓴 것보다 못한 경우도 빈번했죠. 하지만 이 보호막 사용 시간도 1초 증가됐습니다. 5초에서 6초로 버프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안전성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쿨타임이 증가하는 건 변함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쓰고 나면 30초, 그 다음은 40초, 그 다음은 50초.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은 하지만 쓸 때마다 10초씩 대기 시간이 증가되므로 꼭 써야 할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써야 할 상황이 대체 언제냐고요? 굳이 나누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그로 끌 때, 구출할 때, 견제할 때입니다. 어그로의 경우 보호막으로 한번 버티게 되면 거리를 벌릴 수 있어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감시자와의 거리가 벌려져 있는 경우 타이밍을 계산해 대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때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감시가 있으니 이제 써야겠다, 구라야 같은 심리전을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형지물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이라면 보호막을 썼는지 안 썼는지 감시가 바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막을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판자 뒤에서 보호막을 쓴 다음 판자 뚝배기를 과감히 노려볼 수도 있겠죠. 판자를 내릴 땐 맞춰치게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호막이 있으면 과감하게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기분 나쁠 정도로 눈치 빠른 감시나 정원사의 심리와 타이밍에 빠삭한 경우 정원사가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도 하지만 도박수 성공의 그 짜릿함은 예전 카우보이의 원터치 밧줄 구출과 비슷할 정도인데요. 해본 사람만 알기 때문에 정원사를 하실 때 한 번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정원사는 어그로 끌 때 의자가 근처에 있으면 창틀 판자 넘는 속도가 10% 향상되는데요. 부서진 의자도 포함이 되며 이를 통해 조금 더 빠르게 창틀이나 판자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단골 손님 특성도 있기 때문에 한 대 맞았을 때 4초간 가속되는 것을 이용해 재빠르게 다음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죠. 팀에 샤먼이 있다면 손절을 안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슈퍼포터를 사용할 때 보호막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슈퍼를 사용하면 잔상이 남게 되고 감시가 잔상을 공격하면 시간차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정원사는 보호막으로 그 데미지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슈퍼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보호막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호막이 대신 막아줍니다. 하지만 슈퍼의 거리가 멀면 잔상이 아직 남아있어 감시가 한 대 또 때리는데요. 아니 그러면 부상 상태는 어차피 쓰러지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부상 상태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풀피었을 때와는 달리 부상 상태에서 막으면 잔상이 바로 사라집니다. 슈퍼의 길이가 얼마나 길든지에 전혀 상관없이 한 번만 막으면 잔상이 그 즉시 사라지죠. 풀피보다 반피인 경우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잔상 때문에 게임 터질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보호막으로 한번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루의 덫 같은 경우도 보호막을 쓴 채로 밟으면 보호막이 대신 터지면서 덫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퀴의 덫은 막을 수 없는데요. 바퀴의 덫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막이 막아주지 않으니 노루의 덫이랑은 헷갈리지 않길 바랄게요. 이미지가 뉴비처럼 귀여워서 그렇지 고인물이 정원사 잡으면 정말 강한데요. 그건 전자를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어그로를 담당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바찬스와 함께 오랫동안 어그로를 끌어봅시다. 참고로 감시가 보호막을 때리면 데미지는 안 들어가도 존재감은 찬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구출 상황입니다. 구출할 때 보호막을 사용하면 풀피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반피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구출이 가능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더블다운 방지에도 유용하죠. 지하 감옥으로 구출을 갈 때도 보호막만 있으면 완전 무적입니다. 심리전할 필요 없이 빨리 구출하시면 되는데 평타 딜레이 때문에 감시가 섣불리 때리진 못합니다. 보호막만 있으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감시의 혈압을 올리는데 매우 적합한 스킬이죠. 지하 통로 같은 극적인 탈출도 쉽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견제 상황인데 의자를 부수면서 팀원을 도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의자 부수고 깐죽대면서 팀원의 풍타를 유도하는 건데 필수까진 아니고 센스의 영역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죠. 이처럼 보호막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사 유저는 무엇보다 보호막 사용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원사의 모든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쯤 되면 이름이 왜 정원사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아빠한테 전화 걸 땐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호막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망가 전례를 많이 해보시면서 감을 잡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막 얘기만 주구장창 들어놓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에 대해 다루지 않았죠. 정원사는 게임 시작과 동시에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공구함입니다. 정원사만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광기 의자를 부술 수 있는 역대급 사기 아이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지금은 의자를 부숴도 감시가 다시 고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원사가 의자를 부수면 영원히 사용 불가에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했던 최강의 존재. 그나마 비정상으로 의자를 고칠 수는 있었지만 감시자 대기 시간도 따로 없었던 시절 시작하기 1초 전에 정원사로 바꾸는 역대급 사이코패스 운영으로 감시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맵에 있는 모든 의자를 다 부숴 감시자를 항복시키게 만드는 플레이는 리얼 꿀잼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공포게임이었음을 상기시키며 감시자들의 기강을 잡고 다니던 정원사는 감시가 의자를 고칠 수 있게 되면서 그대로 실직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히 선지자 부엉이한테 물려 쉴드 초능력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정원사인 곳이죠. 어쨌든 공구함이 지금은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의자만 부수고 다니다가는 죽음의 사신이 친구하자고 다가온다. 그러면 의자 부수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사가 의자를 파괴하게 되면 그 의자는 날아가는 속도가 10% 느려집니다. 나중에 감시가 다시 고친다 해도 영구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이 특성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용병이나 공군 같은 생존자들은 더 느리게 날아가서 좋고 항해사나 납관사와도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의자는 언제 부숴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정원사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탈출을 해야 하니까 해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독 속도 디버프가 없기 때문이죠. 가는 길에 맛있어 보이는 의자가 있어서 부순다거나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부숴서 얻어 걸리는 걸 노려도 누가 뭐라 못합니다. 어차피 운빨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해독 견제가 되는 의자나 구출이 힘든 곳 위주로 부숴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군수공장의 중앙의자라던가 붉은 성당 레드카펫 구역이라던가 성심병원 테라스 앞 의자,
호수마을 큰 배의 의자, 해안가 쪽의 의자, 레오의 기업 공장 내부 의자, 공장 외부 의자, 달빛강 공원의 출구 쪽 의자 등등 여기 부수면 나중에 도움될 것 같은데 하는 의자를 망가졌네 하시면 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정원살은 샤먼의 포탈 꿀자리처럼 위치 외운다고 먹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외워도 어차피 네리지씨가 또 패치 먹이면 말짱 도름 북사발에 부신다고 꼭 이득볼이란 법도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정원사 운영에 필수로 꼽혔던 세이프존이란 게 있었습니다. 세이프존이란 의자를 부쉈을 때 그 의자들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안전구역을 의미하는데 풍탈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당 자리에 누우면 감사는 게임 내내 생존자의 뒤통수만 보고 있어야죠. 하지만 네리지의 패치로 인해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태에다가 이를 알고 있어서 같이 활용해줄 팀원도 거의 없고 풍탈 인격 3개도 찍고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본인 사용 용도가 아니라면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옆에 지하 감옥이 있으면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거 언제 외워 스트레스 받다가 게임 지우지 마시고 그냥 망가졌네 하시면서 보호막 사용에 더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끝처럼 맵을 보면서 원격으로 의자를 부수는 변호사급 사기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호막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걸 보면 조만간 정원사가 아니라 파파골로 바뀌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의자 앞에서 깐죽대는 걸 알아볼 텐데요. 그게 뭐냐? 감시랑 팀원이 근처에 있을 때 팀원의 풍탈을 돕는 운영입니다. 의자를 부술 땐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처 의자를 미리 부숴 놓아도 되지만 감시의 이동 방향을 예측해 부술 수 있는데요. 감시 입장에선 풍선의 매단 생존자를 한 번 떨어뜨릴 때마다 풍탈 게이지도 찰 뿐더러 어느 정도 움직였다면 함부로 행동하기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의자를 향하거나 고치려고 내려놓다가 풍탈이 되기도 하죠. 정원사가 얼마나 앞에서 잘 알짱거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눈치가 조금 빨라야 합니다. 무턱대고 부수다간 풍선 평타 맞고 공일 벌레 꺼나니까 눈치가 없는 불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감시마다 풍평 속도도 다 다르고 애초에 정원사란 풍선 구출 캐릭터가 아니죠. 그냥 생존자를 한번 떨궜다는 것에서 의의를 두시면 되고 주변에 풍선 구출 캐릭터가 있다면 풍구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주기도 하는 그런 서포트 느낌으로 활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이 실패해도 부서진 의자로 인해 날아가는 속도가 10% 늦춰지게 되겠죠. 그러니 쓸데없이 무리하는 것보단 해독 손실 안 나게 주의해주는 게 더 좋겠죠. 참고로 의자를 부술 땐 감시한테 알림이 가니 꼭 주의해주세요. 처음부터 감시랑 놀고 싶거나 우리 팀 해독회의 위치를 감시한테 친절히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사의 인격은 어떠할까요? 정원사는 어그로를 도와줄 만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9시를 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보호막으로 언제든 안전 구출을 갈 수 있고 만료 구출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시 인격으로 구출에 힘을 보태는 것도 좋겠죠. 무난하게 369를 찍어도 좋긴 하지만 평범하지 않다는 게 정원사의 매력이라고 했는데요. 부순 의자에 앉으면 늦게 날아가는 특성을 이용해 죽은 적 3개를 모두 찍어 의자에 더 오래 붙어있을 수도 있고 풍탈 3개를 찍어서 자신만의 세이프 존을 활용해 의자 운영과 함께 변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불구를 찍어두면 의자를 고치려고 내렸을 때 의자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죠. 어떤 맵인지 어떤 조합인지에 따라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칙칙한 팀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귀요미 대장 정원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사는 의사 변호사와 더불어 뉴비 시절 최강의 피구로 불렸던 3대장 중 한 명인데요. 게임이 고이다 못해 썩다가 모조리 증발해버릴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초심을 찾게 만드는 생존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사 변호사 정원사를 욕하고 있는 당신, 혹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3대장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욕을 한 사발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치 봐서 못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유저 없어져서 섭중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재미난 추억들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합사냥에서 8명의 정원사 들고 감시와 괴롭혔던 게 행복한 추억이었는데요. 그립네요. 여러분들도 변호사와 데이트했던 뉴비 시절 부정하지 마시고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재미있는 방향으로 오인격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캐릭터라든가 콜라보, 메인 스토리 같은 업데이트 소식이 엄청 많던데 인게임으로 소식이 또 공개되면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예정인 대규모 패치도 빠른 시일 내로 올려드릴 테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다른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이.